우리 시험 공부 시작하면 1차 과목, 2차 과목, 전략 과목 하나씩 만들어야 된다. 뭐 1차는 민법을 전략 과목으로 해라. 2차는 뭐 중개사법이 전략 과목이다. 전략 과목이면 몇 점 이상은 받아야 된다. 막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 전략 과목이라고 하는 걸 정하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 공부하기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전략 과목. 일단은 나는 없다. 있으면 안 된다? 아니 있으면 안 된다기보다는 이 절대평가 시험이라 매년 시험 과목마다 난이도가 예측이 안 되거든. 그건 우리가 시험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수험생들 맹점이 뭐냐면 선생들이 전략 과목을 가지고 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 예. 그럼 이제 2차를 예로 들면 중개사법을 고득점하고 공법을 뭐 방어 과목으로 한 50점 목표로 하고 공시세법 60점 이래서 또 공시세법도 등기는 안 하고 지적세법 뭐 이런 식으로 작전을 짜주거나 짜는 경우들이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은 전략 과목이라고 하잖아. 그럼 진짜 전략적으로 그 과목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열심히 못해. 더 큰 일은 뭐냐면 그 전략 과목에서 배제된 방어 과목 공법이나 세법이나 등기법 중에 어느 한 과목 이거를 거의 안 해버려. 그러다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공법 과락으로 떨어진 사람들도 있고 과락 많은. 중개사법을 전략으로 했는데 70점밖에 안 나와. 그러면 전체 과목이 50점대 나와버리고 또 한두 개 부족으로 떨어진 사람도 있어. 딱 2차 떨어진 사람이 딱 두 줄이야. 평균은 넘었는데 공법 과락인 사람. 전략이 실패해가지고 중개사법이 예년에 비해서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자기가 목표한 점수가 안 나와. 다른 과목도 지지부진해. 그래서 한두 개 차이로 떨어지신 분이 많아.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학생들은 이런 전략을 세우면 전략대로 해야 되는데 공부를 전략대로 못해요. 자기가 좀 편하게 볼 수 있고 재밌는 과목은 항상 보고 피하고 싶은 과목은 아예 안 해버리는 성향이 생겨. 그러니까 이런 전략보다는 모든 과목을 천지개벽이 나더라도 50점은 확실하게 맞을 수 있게끔. 왜냐면 어느 과목이든 50점을 목적으로 공부하면 50점 맞을 수 있거든. 내가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1년 공부했는데 과락을 맞았대 어느 과목을. 그럼 공부하는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야. 그 수험생은. 과락이 나올 수가 없어. 기출문제 패턴만 외워도 50점 나오게 돼 있다고. 어느 과목이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그런데 그거에 대한 확실한 학습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 6과목이 골고루 자주 나오는 영역들에 대한 확실한 학습이 먼저 베이스가 깔리면 그때 전략을 세우라는 거야. 그때. 처음부터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니라 6과목을 딱 50점은 매년 나오는 기출 영역에 있어서 자주 나오는 문제랑 문제 지문들을 100% 맞출 수 있는 상태로 우선 확실하게 외우고 거기에서부터 좀 더 내가 하면 더 맞을 과목. 얘는 더 해봐야 그 이상은 나도 못하겠는 과목을 딱 선별해서 내가 더 하면 몇 개 더 맞을 수 있는 과목을 전략으로 해서 좀 더 하고. 그러니까 하나를 전략으로 한다고 해서 다른 과목을 버리거나 안 하거나 그게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선생들은 이걸 전략으로 하고 이걸 방어 과목으로 해라 그러면 우리가 말한 대로 학생이 할 것 같잖아. 아니다니까. 이 학생들은 전략 과목도 어느 정도까지만 하지 더 올라가게 공부 안 해요. 문제는 이거야. 전략 과목을 안 한 거, 방어 과목으로 한 거, 이 과목을 과락을 맞은 경우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선생들의 의도와는 다른 공부를 해버린다고. 아예 안 해버린다니까. 내 생각은 딱 그래요. 6개 과목이니까 하루당 한 과목씩 똑같은 비중으로 공부를 해. 그렇지. 똑같은 비중으로 공부를 하면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성적이 좀 잘 나오는 과목이 있을 거고 성적이 안 나오는 과목이 있을 거거든. 예를 들면 똑같은 시간 투자하면 중개사법은 좀 잘 나오면 공법은 안 나올 거라고. 그러면 그 점수 그대로 밀고 가요. 예를 들면 하루에 한 하루씩 딱딱 투자했는데 중개사법은 80이 나오는데 공법은 30이 나오더라. 그러면은 공법이 위험하잖아요. 이거는 꽈락이 나올 정도니까. 그러면은 공법 시간에다가 성적 잘 나오는 과목 공부하는 시간을 좀 빼서 요거는 올려놔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조정해 가면 되는 거지. 굳이 40점, 50점 나오는 공법을 막 확 끌어올리겠다고 막 어마어마하게 거기다 집중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중개사법 하나를 90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또 중개사법을 이틀 3일을 공부를 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똑같이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가 어느 과목이 점수가 잘 나오는지. 거기서 모의고사 같은 거 치면서 조금씩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는 전략이 훨씬 좋다. 그러니까 어느 과목이든 자주 나오는 것은 일단 해. 근데 자주 나오는 주제 중에도 10지문이 있다면 한 5개 문장 정도는 웬만한 수험생이면 쉽게 이해하고 외울 수 있단 말이야. 나머지 5개 문장은 학습 능력이 뛰어나거나
공부를 더 많이 하거나 해야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 주제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5개만큼은 확실히 외우라는 거야. 그럼 그 영역에서 시험에 나왔을 때 아주 어려운 문장 2개 들어가고 누구나 알만한 문장 3개 들어가. 근데 그 셋 중에 답이 나와. 그러면 쉽게 풀 수 있잖아.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부를 안 하고 전략 짠다고 그 부분 자체를 아예 안 해버리면 아무리 쉽게 나와도 그 문제는 그 사람은 못 푸는 거야. 그런 식의 도박하는 형태로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날 배운 내용 중에 본인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내가.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그때마다 외워놓으라는 거지. 그러면 50점 맞게 돼 있거든. 아무리 그게 어려워도. 중요한 게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만드는 습관이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요일과 공부하는 그 과목을 항상 매치를 시켜라. 월요일이면 예를 들면 개론, 화요일이면 민법. 이렇게 해놓으면 어느 한 과목을 공부를 안 하는 날은 없어진다고요. 요일이 딱 요일 되면 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거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공부하다 보면 어떤 과목은 정말 손이 안 가. 하기 싫으니까. 그게 내 말이 맨날 그거야. 그것만 공부해 맨날. 그러니까 위험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피하려고 하면은 요일과 과목을 항상 매치시키는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 그게 진짜 중요해. 딱 공부할 수 왜냐하면 있겠죠. 우리가 수업 시간이 줄여주잖아. 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요 정도만 복습하라고 딱 복습량도 정해주잖아. 그럼 그것만 따라하면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처음 하는 사람들은 1, 2월, 3, 4월 때까지는 매일 다른 과목을 조금씩 공부했지. 한 일주만 지나면 기억이 새로워져. 그게 불안한 거야. 그걸 불안해할 게 아니라 그렇게 꾸준히 한 6개월 정도를 하면 50점은 확보가 된다는 거지. 그거를 좀 시간을 두고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근데 학생들이 되게 마음이 급해. 그러니까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할 땐 아는데 일주일만 지나면 지난주 게 새로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민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거를 그렇게 잊어버리는 거에 대해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한두 달, 2달씩 이렇게 1순환, 2순환, 3순환을 돌면 그렇게 공부하면 3순환째 됐을 때는 기억나는 것들이 상당수가 있게 되잖아. 그걸 좀 시간을 두고 공부를 하라는 거지. 자, 그러면 또 깔끔하게 하나 클리어. 자, 끝. 안녕.